안녕하세요. 더워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어제 저녁에 그 전화가 와가지고 72살 먹은 어머님이 딸내미 때문에 고민한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사주를 이제 풀어달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76세,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군인이었대요. 그래서 이제 연금은 좀 많이 나오는 대로 나와서 이제 사실 수 있나 봐요. 그런데 문제는 이 딸내미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도 낳기 전에 그 우울증하고 신경질환 때문에 남편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이혼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저 따님하고 어머님 두 분이 사시는데,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어머님이 딸하고 살면 안 돼. 즉, 따님은 빨리 어머니하고 살지 말고 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. 이 자체는. 그게 무남 동료다 보니까 자꾸 오냐오냐 해가지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딸을 계속 품에 안고 있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런 경우는. 자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딸 사주니까 이 주인공이 을목인데, 을목이 이게申목이거든요.申목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, 이런 경우는. 그런데 지금 물이 어때 돼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기도 물이 들어가 있죠? 축이니까 개수가 또 이게 지장간에 들어가 있잖아요. 이건 다 물이야, 다. 전체가. 물이니까 이건 뭐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. 부평초. 딸내미가 부평초가 돼 있는 거야. 그럼 밑에는 여기 호수 같은 물, 이 물은 엄마가 이렇게 마련해 준 거야. 그러니까 이 딸이 살겠어요? 못 살지? 힘들게 돼 있잖아요. 그 대운에서 보면은, 자, 32대운 같은 경우, 22대운이요. 요때는, 자, 이 병인대운에서는 우울증 같은 게 안 걸려요. 신경질환도 안 걸려요. 왜냐면은, 이렇게 물이 많아도 인목이 이게 뭐 엄청난 크게 수도관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증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목이 있으면 전제 조건은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. 태양이 떠 있어야지 이걸 증발시킬 거 아니에요. 그런 경우는 인목이 하나만 있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이제 이거를 조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신 선생님 뭐라 했냐면은 한강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야. 인목 하나만 있으면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러면 금방 알아듣겠죠.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목 하나만 있으면 다 빨아들일 수 있다. 단 병화, 태양이 떠 있을 때, 이때는 상당히 좋았다는 거야. 공부도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직장도 다니면서 이 30살, 요때요. 요 32대운이죠. 33살에 결혼했대.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, 이제. 이 지금 인목이 없어지고 태양이 없어. 여기는 없죠. 이렇게 되니까 이 을목 자체가 물에 떠다니는 거야. 물 위에 떠다녀. 뿌리 내릴 수도 없죠. 물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. 이런 경우는. 이 상태에서 햇빛이 없으니까 이 자체는 항상 어떻게 돼? 이게 이제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우는. 거기다가 을목 자체가 우리가 신경을 나타내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몸 구조에서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이 신경질환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다 보니까 이때부터 약을 먹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또 먹었잖아요, 약을. 그리고 이제 나이는 그래도 이제 42살밖에 안 됐는데,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는 거야, 딸내미하고는. 그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, 나가면 또 불안하잖아.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자꾸 잡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그러면은, 좀 어머니 집이 좀 넓으면은 집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전세를 주든지 하고, 조그만 방을 얻어서 이렇게 잠은 같이 안 잘 수 있게끔 가까운 데서 방을 하나 얻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. 같이 붙어 있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문제는 뭐냐?
이 수기운이 이렇게 강한 기운을 항상 을목에 이걸 안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우울하고 신경질환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. 간단하잖아, 이 사주 구조는. 자, 이런 상태에서 요게 좀 식신인데, 이 식신이 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, 사실 이게. 식신이. 그런데 지금 밑에서 물이 받치고 있죠? 우리가 요거 어떤 12운성에서 이게 이 정의 사라고 그래요, 사지에 있다고, 사지. 그러니까 요거는 불이 꺼져 간다는 거예요. 식신이.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도 없고,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. 식신이 어떻게 돼? 수성별이라고 그랬죠? 식신이 있어야 나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, 일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식신이에요. 식신인데,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즉, 을목을 칠 수 있는 이 금이 있을 때, 여기 신금이 숨어 있죠? 요 금이 있을 때, 이 불이 금을, 화극금을 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. 이 수호신이야, 수호신. 수성, 목숨별. 그런데 이 식신이 어떻게 돼요? 지금 이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화기가 어떻게 다 빨려 들어가죠?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못 해요. 이 식신이 지금.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도 약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지만 남편이 여기에 이제 신금이 숨어 있는 남편인데, 이 신금이 이 장모의 물 속에, 장모라고 하는 즉 호수 같은 큰 물구덩이에 이 조그만 보석인데, 여기 콩문당 빠져버린 거야. 이 사위가. 어찌 보면은 사위를 물속에 잠기게 만든 게 장모야, 여기서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는 여기 빨리 이 딸내미가 분가했어야 돼요. 그래야 결혼 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, 그 사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집만 들어오면 이 아내하고 장모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살 수가 없겠죠.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, 여기 자체가. 자,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,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을목이고, 이거 인성이 5글자나 되니까 이게 이 목이 상당히 힘을 받겠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죠. 신강한 게 아니라 너무 신약한 거, 이런 경우는. 인성이 어떻게 돼? 인성이. 나를 망쳐버린 거야.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.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매사 간섭을 하는 거야. 이런 경우는 마마걸이라고 그래, 마마걸. 남자가 아닌 딸내미니까. 그 인성이 너무 강해서 간섭을 작받아 보니까 이 딸내미가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야. 지금까지 엄마가 계속 간섭도 하지만 뭘 자꾸 엄마가 뭘 해주니까. 이런 상태에서 이 정화라고 있는 이 자체가 화기운이 다 빠져나갔죠.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.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, 신경질. 또 을목 자체는 이 자체가, 이건 물이 많이 필요 없고, 이슬비나 가랑비 정도만 맞아도 돼요. 이게 습하기 때문에. 여기도 습하죠? 이게 다 습해. 다 습해. 그러니까 이 습이 너무 강하죠. 자, 이 한하고 습하다 보면 얼어 있는 거야, 이 자체가 완전히. 그러니까 활동하기도 너무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식신 역할도 못하고,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몸이 아픈 거야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 주인공이 을목인데, 이 수가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 두뇌라든가 기억력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언변이라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요. 머리가 좋고. 근데 문제는 요 22대운에서 병인이 떠 있을 때는 굉장히 예쁜 상태, 예쁘고, 그 다음에 머리도 청명하고 말도 잘하니까 직장 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. 20대 중반부터는. 근데 이게 32대운으로 바뀌면서 병인의 역할이 다 끝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주는 다시 또 어떻게 돼?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죠. 태양도 뜨는 게 없지. 그 다음에 인목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 많은 물이 이 을목에 다 을목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상태에서
요게 좀 신금이 있는데, 이 부성, 이 남편이 신금을 보통 우리가 보통 양의 금으로 이 경금을 남편으로 보는 금. 그러면 이건 이제 삼합의 사, 유, 축, 요렇게 되죠. 요것이 이제 묘자리죠, 묘자리. 요 축이 딱 걸렸죠.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부성인 묘를 깔고 앉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복도 없어요, 이런 경우는. 그러니까 다 없어. 남자복도 그렇지. 그 다음에 자식도 그렇고. 돈은. 이게 돈이잖아요. 근데 이 돈 역할을 못하고 있죠. 이 자체가. 왜? 물속에 다 빠져 있잖아. 뻐륵. 완전히 진흙탕, 이 토가, 뿌리 내릴 수 있는 토가 아니고, 이 자체가 이미, 이 물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냥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. 이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인공은 이 어머니랑 붙어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몸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방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시면 괜찮은데, 아니, 그래야지 좀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좀 내 맘대로 뭐 좀 쉬고 편안하게 좀 살 수가 있잖아요. 항상 붙어 있는데 항상 싸우지. 이런 경우는. 너무 힘들겠죠?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 전화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, 이거를 지금 본인이 너무 이제 좀 어렸을 때, 이 무남동료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쪽으로 내가 좀 신경을 썼었으면은 진즉에 내가 애를 독립시켜서 내보냈어야 되는데, 그걸 내가 계속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애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들게 만들고, 나도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고, 이 나이를 먹으면서 남편도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떴고, 너무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어디 갈 수도 없고, 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 아파트 옆에 그 조금만 보면 요즘에 그 노인들 이렇게 놀 좀 이렇게 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은 잘 해놨잖아요.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를 않으니까 거기가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어야 되니까. 왜냐면 이 딸내미가 어떻게 발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항상 이게 우울증이 있으니까요.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, 뚜렷하게. 지금 따로 이렇게 어디 내보내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또 염려가 되니까 또 그것도 못할 것 같고. 또 딸은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,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을 내보낼 수가 없죠.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어서 우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다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다 받아야지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시는데, 아이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사주구조에서 이게 이런 경우가 너무 어떤 한 오행이 많았을 때는요,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, 항상.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이 이게 간목만 돼도 좀 나아요, 간목이. 어느 정도 그러면. 근데 이게 을목이다 보니까 을목은 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이 수기를 원치 않아요. 왜냐하면 자체가 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습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큼 가물지 않고서는 죽지는 않는다고. 그 을목 자체가.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요. 아니면 이게 이 정화라고 그래서 지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, 이것도 이 많은 물 속에 어떻게 돼? 이 수기에 전부 다 이 화기가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. 이 자체가. 어떤 문제냐? 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물. 자, 그러니까 이 물가에서 빨리 벗어나야지
그나마 좀 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, 이제 나이가 40살밖에 안 되니까, 조금만 나가서 사회 활동하고, 이렇게, 좀 병원 치료 좀 하고 그러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, 지금도 그래서 엄마가 이걸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애를 어떻게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되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계속 싸우고 딸은 계속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문제가 되겠죠? 그래서 어머님 내가 가능하면 빨리, 그렇게 되면 계속 지금 따님이 나이가 아주 젊은데 42살밖에 안 됐는데 몸이 건강해져야지 또 이렇게 재혼하더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좀 살 수 있는데, 어머님 자꾸 있을수록 따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고, 이미 나이가 42살인데 성인도 한참 성인인데 그거 자꾸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, 언제 어머님 나이가 72인가 이렇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본인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어디 여행도 다니시고 또 밖에 나가서 재밌는 거, 웃을 수 있는 거. 그런데 뭐 영화 구경도 하셔도 되고 어떤 뭐가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이 밝은 환경에서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어야지 내가 그나마 몸이 건강해지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니까, 가능한 한 집에 있지 말고 자꾸 밖에 다니시고, 지금은 좀 더우니까 조금 이제 그늘 밑에서라도 가면은 부채라도 그 그늘 밑에 이 상 있잖아, 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부채 붙이고, 또 뭐 이것저것 쓰실 거 있으면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거기서 시간 좀 보내시면 좋잖아요.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. 이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아예 따님에 대해 신경 안 쓰면 딸이 알아서 살아가니까 그걸 빨리 본인이 마음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 하셔야지, 이렇게 내가 걱정이 돼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두 분 다 아파서 잘못하면 두 분 다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꼭 지키셔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. 그래 내 몸 내가 이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세요. 그러면 다 살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머니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살 길이다. 그렇게 보면 되겠죠. 물속에 빠져 있는데 이 딸이 딸이 물속에서 빨리 벗어나야지.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. 너무나 쉽잖아. 단순하고.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우울한 거, 그 다음에 이 신경질환 이거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빨리 엄마랑 헤어지는 길이다. 헤어진다고 해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환경을 둘이 이렇게 분리해서 혼자씩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병도 낫고 어머니도 이제는 딸이 어떻게 돼?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